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저도 결혼을 해서 집에 가면 와이프에게 꼭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요. 밥을 먹고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해야지 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식사가 남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음식물 쓰레기의 주범으로 몰린 적이 저 역시도 한두 번이 아니고 주부의 살림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창조 경제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시간 됐네요. 저는 냈어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럼 난 노. 그래요? 네, 제가 생활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사업으로 연결을 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만나는 이런 돌발 상황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려면 마음의 근육을 좀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뭔가요, 이게 영상이? 예스고 노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벤처를 꿈꾸는 여성 CEO 이유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노. 아직 아닙니다. 어떡하지? 벗었네요. 예, 그렇게 이게 싫으셨나요? 지금 쓴다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벗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예스고 뭐가 노예요? 이게 궁금하네요. 네. 예. 식사를 할지 말지 묻지 않고 준비를 하잖아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네. 예. 그런데 내가 식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미 우리 회사 식당에서는 영양사님께서 네. 식사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외근이나 휴가, 예. 교육, 출장 이런 네. 거 있는 분들은 안 드실 텐데. 네. 그럼 이분들이 안 드신 식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까운 음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스와 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건 연기를 하신 거고. 네.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음식이 남을지 안 남을지를 네. 예측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단체 급식에서 식사량을 예측하는 서비스 먹을라우를 하는 엄청난 벤처 이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또 저희가 생소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또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이런 게 또 있는지도 몰랐고. 예,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어떤 사업을 하지? 라고 했던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생활 속에서 저건 진짜 아까운데 왜 이렇게 하지? 왜 맨날 남아서 버리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연결된 좀 그런 케이스라서요. 예. 저는 이런 일반적인 사업의 범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원래 창업의 뜻은 없으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벤처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기승전결을 맛보면서 이게 벤처가 스타트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진짜 여실히 느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로 안 하려고 했어요. 예. 내가 진짜 사업을 하면 진짜 성을 간다 예. 이랬었는데 그렇게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예.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어느 순간에. 원래 창업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에? 네. 한 원래 10여 년 전에 하셨고. 전혀 다른 네. 종목에서 스타트업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시작한 사업이 이 사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지만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나머지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저희는
뭐 말로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로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는 이런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엄청난 벤처인데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엄청난이라고 말하면 전달이 잘 안 돼서 해외 나갈 때 이렇게 와우 벤처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회사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곳은 저희가 메인으로 그 서버를 개발하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 보고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네, 다 남겨주시고 지금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그 서비스의 신장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하시는데 뭐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구성원들 간에 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특별한 힘든 점 없이 열심히 재밌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실제 이 가정집 이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해놨는데 또 우리 조성규 연구원님도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마치 엄마 같아요. 다 되게 화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난 아빠요? 자, 먹으라운 서비스는 오늘의 점심 메뉴가 어떤 건지 대표 메뉴를 볼 수 있고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 오늘 국, 반찬 이런 거에 이게 나오는구나. 그 영양 정보는 총 몇 킬로칼로리로 구성이 되겠구나 알 수 있고 여기를 예약을 하면 그 식사에 대한 응답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식단뿐만 아니라 영양 기록부, BMI 지수 그리고 식당에서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서비스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은 판교에 있는 에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먹을라우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사용 전부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예측이 얼마나 맞는 건지 궁금증이 많으셨는데 지금 넉 달 정도를 사용해 보신 결과 기대 이상으로 예측치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같이 점검을 좀 해볼게요. 식수 예측 프로그램인 먹을라오는 보는 재미와 메뉴의 궁금증을 유발해 직원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고 조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기법들을 활용해서 제가 예측을 통해서 낭비를 줄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먹을라우의 이유미였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예. 실제로도 이 서비스가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이 좀 얼마나 적용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 서비스가 작년 12월에 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막 4개월 차 이제 사용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점점 이제 그 기존에 기대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았던 터라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시는 유저로는 한 24,000분 정도 되시고요. 예. 근데 이게 뭐 개개인이 어떤 분이 쓰시고 싶다고 쓰시고 또 안 쓰시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예. 기관이나 어디 기업에 이 네.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야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4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확실히 검증은 됐나 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예. 대한민국 창조 경제 대상 대표 사례로 발탁을 하셨어요. 네. 대상인지 알았죠? 대상인지 다 알았습니다. 네. 대표 사례로 발탁이 되고 여성 챌린지 대회 최우수상을 네, 여성 수상을 챌린지 하셨습니다. 대회. 그리고 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 덕담도 해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창조경제 대표 사례로 발탁이 되면서 이거는 이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네네. 배려가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아이템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게 ICT 기술과 접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여도 하고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좀 덕담도 해주시고 예. 이런 일을 하시는 거는 뭐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인가요? 네, 이게 어쩌면 좀 저희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뭐 경쟁 입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혼자 들어가면 단독 입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좀 어떤 자원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유사한 경쟁 서비스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이 그래요? 본의 아니게 독점이 돼서 네. 혼자만 하니까 약간 좀 외로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예. 얼마나 버시고 계세요? 그러면 4개월 동안. 그런데 이게 어떤 사회적인 기여나 네. 참여를 위해서 만든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제 수익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살짝 말씀드리면 인당 30원씩만 사용 요금을 내시면 자, 쓸수 30원씩 있습니다. 24,000여 분이 사용을 하고 계시면 네. 대충 계산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수익 면에서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저는 이런 기술과 서비스가 확장이 돼서 진짜 각종 뭐 이런 구내 식당에서 예. 이걸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스타트업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창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급식이라는 게요. 우리 생활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드시죠. 창업을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정말 의도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닥칩니다. 그렇게 닥칠 때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길에서 저를 만약에 만나셨다면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기 어디 아주머니가 하나 걸어오시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2학년, 3학년 그래요. 아들만 둘인데요. 연년생, 진짜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아들 연년생을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그냥 평범한 주부로 지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좀 늦깎이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네, 늦깎이 대학원생으로 하다가, 이 수업 과목 중에서 하나로 이런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내가 창업을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이걸 좀 이렇게 발전시켜보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이제 레포트로 이제 이런 내용을 내야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늦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 거의 이렇게 조카뻘 되는 15살 막 이렇게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런 보고 듣고 쓰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이 아이템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어떤 교육 컨텐츠 아니면 어떤 뭐 이 실생활에서 어떤 뭐 예약하는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차별화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이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있는 구내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좀 늦은 점심을 먹게 됐는데요. 이제 식판에 식사를 이렇게 떠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거 먹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이렇게 배식구를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조리하시는 여사님이 방금 제가 떠온 음식을 우리가 왜 짬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통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아서 붓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반찬이 탕수육이었어요. 그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먹다 말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방금 이거 떠왔는데 이거 혹시 뭐 문제 있나요? 왜 버리세요? 이거 물어봤더니 몇 명이 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왕창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몇 시 이후까지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걸 다 폐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날만도 한 100인분 이상을 버리고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나는 나중에 죽으면 아주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먹는 거, 음식 버려서 진짜 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기도 했지만 이 진짜
이렇게 남아있는 이걸 버리는데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 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이런 고충이 또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아이템으로 좀 전환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그때 레포트를 이 테마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냈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걸 누가 응답을 하겠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 식사하겠어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 대답을 하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이제 나온 자료였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부터 런던 협약이라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 폐기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조약이 전격 시행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왜 댁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지에 담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분리수거해서 나가는 통에다 담거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통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가정용하고 음식점용만 해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웨딩 뷔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단체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를 묶어서 다량 배출 사업소라고 하는데 이런 다량 배출 사업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제 수거를 해서 2차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식이거나 아니면 분쇄식이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든 2차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톤당 한 10만 원 선이었었어요. 원래 2012년까지. 그런데 지금 2015년에 계약 단가가 톤당 26만 8천 원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톤당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2.6배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일단 나온다? 얼만큼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기술을 써서 처리하자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발생 자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취지나 목적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2013년에 이제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창조경제 타운에서 발탁이 돼서 지금 의도치 않게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이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혹시 영양사 출신이세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는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남는 건 너무 아깝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당연히 공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동참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급식이라는 게요. 우리 생활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드시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리고 직장에서도 급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급식을 더 많이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밀접한데 급식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그런 급식 문화의 발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기술이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성 창업 챌린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이 아이템을 비즈니스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과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스타트업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거 진짜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냥 했지만 이게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창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 해보려고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딱 그 시점에 만난 게 창조경제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국민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조금 더 좀 부담 없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멘토들이 붙어서 이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이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을 했더니 정말 이제 법인 설립까지 단계가 가고 실제 저희 서비스가 프로덕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약도 하게 되고 매출도 발생하게 되고 제가 여기 서서 제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 이런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 참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2005년과 2015년의 창업은 이렇게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창업을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이라든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정말 의도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닥칩니다. 그렇게 닥칠 때 이걸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좀 단단하게 키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육을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 아니면 뭐 경력이 단절되신 우리 주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 요즘 트렌드라는데 지원 제도도 되게 많다는데 나도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걸 보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자 우리 창업하자 자 뭘 만들까 우리 뭐 하지? 라고 해서 what을 고민을 하세요. 뭘 할까?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랑 하지? 누구한테 팔지? 라고 하는 who를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어떻게 만들까? 외주를 줄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까? 라고 해서 how를 고민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정말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why 같아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라는 그 자기 세뇌가 없으면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외롭거든요. 그럴 때 이 마음의 축이 없으면 힘듭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었던지에 대해서 진짜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뭐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나머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회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금난, 뭐 구인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게 가족들 설득이었어요. 친정엄마 설득도 어려웠지만 시어머니 설득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좀 다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설득할 만큼의 설득력이 없으면 그 사업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던 사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는 창업이란 뭐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달라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고 있는데요. 창업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깃발을 보고 가는 그 여정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일관성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지나온 발자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갈지자로 지그재그 가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산을 오르는 데는 이렇게 바로 곧장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늪도 있고 뭐 절벽도 있고 해서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발자국을 보지 마시고 내가 보고 있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저 깃발 내가 저기만 보고 간다. 그게 나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CEO라는 말에서 E가 이규제큐티브잖아요. 이게 추진이라는 말인데 이 추진하는 사람 우리 회사에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다 가지고 오고 이게 한 발이라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추진하면서 미는 사람이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뭐 즐겁고 막 역동적이고 막 이런 직업이 결코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업을 하시는데 저의 이런 작은 뭐 경험담, 조언이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비전이 충분히 있고, 지금 네. 사회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이 네. 앱을 통해서 네. 어떤 안 남기게 되는 어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직접 처리 비용으로만 네. 8천억이 쓰이고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뭐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깝게 버려지는 부분인데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20조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숫자로 20조 원, 8천억 이렇게 숫자로 썼다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마치 막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오. 왜 음식점에 보면 이런 포스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캠페인들 많이 보잖아요. 예. 남김없이 다 네. 먹자.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그런 걸로 생각할 땐 사실은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처리 비용 단가가 올라가고 정말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코스트가 너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보통 네. 그 성공 예측한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측하는 대로 거의 맞아요? 예측률이 아니고 저희는 오차율로 따지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예. 저희가 한 응답률을 한 6개월 정도를 유지를 시켜주시면 네. 이분한테 여쭙지 않아도 이분이 이런 날씨에 뭐 이런 요일에 뭐 이런 경우에 드실지 안 드실지에 대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자 오늘 뭐 1000명이 모수인데 오늘 식사량이 한 뭐 700분이다 이렇게 되는 그 수치를 오차율로 따지는데 2% 언더의 오차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 수학을 혹시 전공하셨나요? 아닙니다. 전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어쨌든 이게 뭐 경우의 수를 정말 예, 딱 그 계산을 알고리즘이 저희가 9가지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별, 연령, 뭐 날씨, 요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정확한 수치로 나옵니다. 그걸 다 개발하신 거고. 네, 그거 개발하는 게 저희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코트라에서 네. 한중 FTA가 되고 나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게임류 뭐 아니면 이런 어. 부분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게임 부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또 중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먹으려고. 아, 그래요? 중국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돈 많이 네. 버시겠네요. 예, 네. 정말 좋은 일도 하시고 돈도 또 이렇게 받으시고. 네. 예, 정말 아까 얘기했던 네. Y. 네. Y의 이유를 정말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런웨이의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네. 급식이란 무엇입니까? 급식에서 이제 저희 하고 있는 먹을라우. 예. 자, 먹을라우란 쪽집게입니다. 왜요? 네. 영양사님한테는 오늘 몇 명이 먹을지 모르는데 쪽집게처럼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 엄마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뭐 먹는지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알려준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아주 구체적인 답을 준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은 기반이죠. 제가 나무라면 뿌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네. 모든 이해와 또 네.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또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네. 역할을 더 잘해 주시길 빠른 제가 좀 부탁을 드리지만 예. 앞으로도 사업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유미 대표님은요, 실생활에서 느꼈던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행동에 옮겨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언가 반짝이고 있다면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행동하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아, 저는 정말 좋은데 짠 거 같잖아요. 네. 마치 엄마가 어색한 친구이 갑자기 이러는 거 보니까. 어디를 보죠? 이쪽으로 가시는. 저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걸 보고 있지만 그냥 저를 봐요. 그렇게